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선생님이 터치를 해줬다. 선생님 봐주는 그림은 본인 실력이 아니다라는 거는 준택님 사연을 한번 읽어볼게요.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선생님이 터치해주는 건 자기 실력이 아니라고. 저는 지금 프리랜서를 목표하며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과연 이게 내 실력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고 고민이 생기니까 기초 공부를 시작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 어떤 걸 해야 하지 하면서 생각이 떠나지 않아요. 라는 이제 사연을 주셨는데 선생님이 지금 저한테 좀 주셔야 되는 정보가 일단 어떤 목적의 학원인지 그리고 어떤 프리랜서를 목표로 하고 계신지 그 다음에 뭐 그림 경력, 그림을 그린 그간의 경력, 뭐 몇 년을 그렸다, 뭐 몇 개월을 그렸다 하는 경력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동안 그러면 완성한 그림의 양은 뭐 만화면 몇 페이지, 뭐 웹툰이면 몇 화 분량, 뭐 혹은 일러스트를 꿈꾸신다면 일러스트레이터라면 일러스트 컬러 뭐 흑백 몇 장 이렇게 되시는지를 얘기를 해주시면 조금 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준택님이 지금 최종적으로 목표를 하시는 게 캐주얼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을 하는 거를 목표로 잡고 계신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캐릭터 일러스트를 그려서 그거의 최종 목표가 뭔지는 어떤 걸까요? 석호나 일패에서 활동을 하는이라고 했을 때 사실 어느 정도 실력 수준만 되면 맘먹으면 내는 건 낼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외주 일을 예를 들면 뭐 표지 일러스트 쪽으로 해서 몇 개를 받겠다 정도.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목표와 실제 실현 가능한 거는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구체적인 숫자가 어느 정도 제시가 돼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막연하게 열심히 하기 되게 쉽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되게 지치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학교를 이제 대학만 해도 대학을 아무거나 이제 대학 합격하겠다라고 일단 그것만 정해도 물론 좋지만 내가 예를 들면 청강대를 가겠다라고 하면 청강대가 원하는 스타일의 결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에 맞춰서 발전을 시키면 돼요. 근데 그냥 합격하겠다라고 하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너무 할 게 많거든요. 그리고 대학교마다 원하는 수준도 다르고 성적도 커트라인도 다 다르고 그래서 목표는 가능하면 조금은 더 디테일하게 치화가 된 그런 게 좀 있으면 더 좋거든요. 석호나 일패가 당연히 그 부스를 신청을 하려면 그 자격 조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격 조건이 되는 거에서도 분명히 이제 그 일러스트 페어를 나간다고 했을 때 내가 몇 장 일러스트는 꼭 완성을 하겠다라고 하면 완성 자체는 사실 하면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내가 어느 정도의 실력까지 올리겠다라는 그 구체적인 그 데드라인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본인만의 기준이 없으면 부스를 내서 딱 열었을 때 생각보다 실망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그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시는 부분들이 일단 제가 그 학원의 분위기나 이제 얼마나 이렇게 프리한지 혹은 좀 더 타이트하게 조여서 수업을 하시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자세히는 알 수 없다 보니까 제가 선생님의 입장은 어떤지를 입장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들으셨던 이야기가 학원에서 선생님이 봐주는 그림은 본인 실력이 아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프리랜서를 목표로 해서 그러니까 프리랜서라는 거는 취미가 아니라 내가 그린 그림으로 이제 벌어먹고 살겠다는 거잖아요. 사실 살겠다. 내 그림으로. 다니신 지 1년 정도 되셨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적게 다니신 것도 그렇게 많이 다니신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셨을까? 제가 이제 학원에서 꽤 오래 지금 12년 넘게 이제 일을 했고 그리고 일을 하면서 다른 선생님들이 수업하시는 걸 계속 듣게 되거든요. 근데 듣게 되는데 이런 이렇게 강평을 할 때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업이 딱 끝나고 이렇게 인포가 있어요. 인포메이션이 있고 선생님 회의실에 있으면 화장실을 가려면 꼭 여기 인포를 꼭 지나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애들 다른 반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강평하고 있는 걸 꼭 봐요. 강평을 하면서 모든 선생님들이 다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얘들아 지금 너네가 하고 있는 그림들 선생님 봐준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너네 기억도 안 나지?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입시미술 학원이다 보니까 존칭 안 쓰고 대체로 선생님들이 반말로 강평을 합니다. 그래서 강평을 하면서 너네가 온전히 다 그린 거라고 믿으면 안 된다. 근데 그런 얘기들을 꼭 해주세요. 이게 제가 일하는 곳은 이제 디자인이랑 애니 쪽이 같이 있는 학원인데 이 같이 일을 하는 정말 분야도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 선생님들
특히나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특히 애니 쪽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게 공모전으로 그림을 그리거든요. 대회가 있고 공모전이 있거든요. 학원으로 쳤을 때. 근데 공모전 같은 경우는 대체로 짧게는 한 3주 정도 그림을 한 장을 그려요. 그러니까 지금 준택님이 학원에서 배우시는 그림들이 지금 완성하시는 그림의 양이나 이런 얘기를 들어봤을 때 그림의 완성하는 데의 양까지는 실기 대회보다는 조금 더 공모전에서 준비하는 것과 약간 양상이 비슷할 것 같거든요. 짧게는 3주고 오래 걸릴 때는 5주 동안 하나의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오래 그리다 보니까 그리는 과정에서 초반 과정, 초안 짤 때, 그 다음에 좀 러프해서 좀 스케치 좀 더 다듬을 때, 그 다음에 러프 채색할 때, 그 다음 채색 완성, 그 다음 마무리. 이렇게 단계별로 가거든요. 근데 이 단계별로 선생님들이 꼭 한두 번씩은 터치를 해줘요. 왜냐면 그렇게 진행을 안 하면 완성이 잘 안 되고 완성도가 잘 안 나와요. 공모전은 정말 길게 잡고 정말 진득하게 하나의 그림을 정말 파서 막 그리는 스타일일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준택님이 배우시는 학원의 그 수업의 커리큘럼의 느낌이 아무래도 실기 대회보다는 저희 이제 입시로 치면 공모전에 가까운 이제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그림이라고 봤을 때 이 과정들에서 사람들이, 원래 이거는 사람인 이상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사람은. 그래서 당연히 선생님이 도와줘서 내 그림이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를 모두가 다 알아요. 다 알지만 이게 얼만큼 선생님의 도움을 받았는지는 생각보다 학생들이 잘 기억을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결과물만 기억을 하다 보니까 이 과정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이제 서포트가 있었는지 이런 거를 기억을 못 하거든요. 근데 이게 선생님 입장에서는 사실 학생이 잘 되면 되는 거라 이 학생이 기억을 하든 못하든 괜찮아요. 근데 이제 기억을 했으면 좋겠는 부분들이 뭐냐, 그 학생이 막히는 부분이 대체로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드로잉을 할 때도 어떤 친구는 예를 들면 채색을 할 때 늘 기본적인 메인 컬러를 안 잡고 들어가다 보니까 색이 난잡하다든지, 혹은 드로잉을 하는데 드로잉이 늘 세부 묘사만 너무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잠깐 이제 앉아서 이제 그림을 터치를 해주면서 이제 이 채색이 난잡하다. 그러면 색을 좀 통일감 있게 마무리를 해준다든지, 그 다음에 드로잉이 좀 너무 세부묘사적으로 했다. 그러면 큰 거, 덩어리 위주로 먼저 탁탁탁탁 정리를 해줄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정리들을 통해서 그림이 좀 자리가 좀 잡힐 거예요. 근데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걸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학생이 내가 어디서 막히는지, 어디서 선생님이 주로 봐줬는지를 알아야 이 학생이 다음에는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놓고 조금은 더 그 부분을 핵심적으로 조금 더 고민을 하고, 내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줘야 이 막히는 부분에서 좀 탈출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고민이 없는 친구들은 대체로 학원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계속 막혀요. 이게 사람이 진짜 희한한 게, 묘사 좋아하는 친구들은 늘 큰 거를 놓치고요, 큰 것만 슉슉슉슉 나가는 친구들은 디테일에서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고민도 너무 많은 친구들은 고민만 하다가 그림 진도가 안 나간다든지, 이게 사람의 이게 성향이 결국 그림에도 결국 이렇게 닮아가거든요. 그래서 이 선생님께서 어떤 맥락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좀 물론 디테일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던 그간의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선생님이 터치를 해줬다, 선생님이 봐주는 그림은 본인 실력이 아니다라는 거는 제발 당신이 어디서 막혔고 내가 어떤 부분을 봐줬는지를 잘 기억을 해라. 이럴 확률이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나는 왜 못하지? 역시 기본기부터 다시 잡아야겠어라는 거는 선생님 말의 본질을 이렇게 좀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선생님이 물론 성향도 다 다르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설명을 다 듣고 고민을 해봤는데도 그 말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지난주에 선생님 봐주는 그림이 본 실력이 아니다라는 말씀이 저는 꽤 와닿아서 이거를 제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더니, 늘 제가 막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 혹시 그거를 설명해 주시려고 이렇게 알려주신 게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혹시 아니라면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도 결국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인 이상 마음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저도 그래서 학원에서 일을 하면서
저희 반 친구가 지금 16명이에요. 그 16명이면 실력으로도 사실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제 피드백을 잘 수용을 하는지에 따라서 애들을 다 나눌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한 주만 같이 수업해도 보이거든요. 아마 준택님이 다니는 학원 선생님도 실력과 이 친구의 열정과 이 수강생의 이런 부분이 다 보일 거거든요. 정말 몇 년 일하셨으면 그냥 척하면 척이실 거예요. 근데 사실 실력보다도 선생님으로서 더 애정이 가는 학생은 어떤 학생이냐면 수용을 많이 하는 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용이라는 게 선생님 말이 네, 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아니라 선생님이 뭔가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도 가끔은 모든 걸 다 설명해주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시간에 쫓기기도 한다든지 커리큘럼의 진도를 나가야 돼서 지금 타이밍에서는 다 얘기를 해줄 수 없다든지.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해준 부분들을 학생 나름대로 고민을 해보고 시도를 해보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좀 성의 있는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질문을 무시할 수 있는 선생님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의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준택님이 학원을 똑같이 다니신다고 해도 다른 수강생들과 똑같이. 근데 그 수강생들 사이에서도 조금은 더 고민하고 노력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분명히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 선생님이 정말 일을 성실하게 하시는 분이라면. 한번 그렇게 질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목표는 조금 더 분명하게 수치화된 걸로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 예를 들면 서일패나 이런 데를 나가겠다라고 하시면 최소 이 정도 부스의 완성도는 내가 가져가고 싶다라는 걸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가서 아마 보시면서 나도 이 정도 퀄리티 있는 부스를 내고 싶다라는 부스가 분명 보이실 거거든요. 그러면 단순히 내가 부스를 내야겠다 이게 아니라 부스를 낸다고 했을 때 어떤 분위기, 어떤 완성도의 부스를 내고 싶은지, 이 부스 되게 오래 입고 싶다 하는 부스가 있고 그냥 그림 냈구나 이런 부스가 있잖아요. 그 차이가 그런 마케팅 부분도 있지만 완성도나 그림에 대한 내가 이런 걸 담고 싶었어 라는 게 보이는 부스들, 그런 부스들을 목표로 잡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부스를 낼 건가 그림 최종 몇 장 할 건가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준택님이 한번 선생님과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시고 좀 다른 거가 있었다 그러면 최근 영상이든 어디든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을 꼭 해볼게요. 너무 궁금해요 저도.